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입니다. 오늘 7월 3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인데 오늘 미국 장은 열지를 않네요. 7월 4일이 미국 인디펜던스 데이잖아요. 근데 7월 4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금요일인 오늘 미국 마켓은 휴장을 합니다. 대신 오늘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제가 준비한 영상 함께 시청하시면서 금요일 저녁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구글 대 마소의 경기입니다. 본격적으로 미국 주식 배틀 들어가기 전에요. 심사 기준이 약간 바뀌어서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오늘부터는 심사 기준이 20개로 재편이 됐고요. 그리고 각 심사 기준마다 주단 최고점을 조금씩 바꿨습니다. 그 이유는요. 현재 미국 주식 시장의 흐름을 보면 사실 가치주의 시대가 이제 저물어가고 성장주를 주로 우리가 투자 타겟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장할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성장률이 좋았느냐를 조금 더 우리가 비중 있게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제가 비중을 늘린 부분입니다. 프라이스 레이시오에서 올 한 해 프라이스가 주식 가격이 얼마나 올라갔느냐를 원래 3점 만점에서 5점으로 바꿨고요. PEG 레이시오라는 거는 PE 레이시오랑 그로스 레이트, 성장률을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역시 5년 동안 기대되는 성장률이 들어가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제가 원래 5점 만점에서 10점 만점으로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그로스 쪽에 보면 레비뉴 그로스 원래 5점 만점이었는데요. 지금 10점 만점으로 강화를 했고요. EPS 그로스 previous year,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EPS가 얼마나 올랐느냐, 그리고 EPS 그로스 versus previous quarter, earning per share가 저번 분기에 비교했을 때 얼마나 올랐냐, 이것도 역시 3점 만점에서 5점 만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스코링 시스템을 클리어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한 종목이 모든 심사 기준에서 만점을 받게 되면 100점에 도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모든 종목에서 빵점을 받으면 역시 빵점. 이렇게 앞으로 조금 더 미국 주식 배틀 보시면서 어떤 주식이 어느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 확실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구글, 알파벳이 뭐 회사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대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본 영상 시청하기 전에요. 조금 성가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모두가 부자 되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심사 시작합니다. 심사 기준은요. Price Annual Change입니다. 그럼 지난 2년 동안 어떤 주식의 가격이 많이 올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2019년에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29.1% 지금 주식의 가격이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제가 목표로 하는 연간 리턴이 20%잖아요. 따라서 29.1%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성장률이고요. 2020년 지금 반년 동안 9.55%, 제가 기대하는 6개월 동안 10% 정도를 기대하고 있는데 그 정도 지금 달성을 했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면 작년 한 해 동안 주가가 55% 상승했습니다. 굉장하죠? 그리고 올해 역시 지금 6개월밖에 안 지났는데 30%가 넘는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라이스 애뉴얼 체인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더 앞서간다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스 애뉴얼 체인지 알파벳 2점 받았고요. 지금 마소는 3점, 그리고 프라이스 애뉴얼 체인지 2020년은요 제가 3.5점, 그래서 현재 마이크로소프트가 8대 5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프라이스 투 어닝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스 투 어닝즈 구글부터 살펴보시면요. 트레일링 PE 레이시오가 29.56 나옵니다. 트레일링 PE 레이시오는요. 지난 12개월 동안에 만들어진 프로핏을 기준으로 프라이스랑 비교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지난 1년 동안, 지난 12개월 동안 우리가 만든 프로핏보다 지금 현재 가격이 30배 정도 더 비싸,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좀 비싼 수치죠. PE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요. S&P 평균이 21.4입니다. 따라서 21.4에 비해서는 조금 더 높은 수치인데요. 현재 테크 주식 같은 경우는 평가 기준을 조금 완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워드 PE 레이시오를 보시면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그런 PE 레이시오가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비교 분석하는 건데요. 29밖에 안 됐던 PE 레이시오가 구글 같은 경우는 35로 올라갑니다. PE 레이시오가 올라가려면 어닝이 줄어들어야겠죠. 따라서 지금 좋지 않은 사인입니다. 포워드 PE 레이시오가 많이 떨어지네요. PE 그로스, PEG 레이시오, 이거는
보면 PE 레이시오랑 그로스 레이트를 비교해 보는 거죠. 왜냐면 요즘에 들어서 많은 종목들이 PE 레이시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PE 레이시오가 높다는 거는 주식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주식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는 이유는 기대되는 성장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죠. 만약에 PE 레이시오가 100이다. 즉 기업이 벌어들이는 1년 수익에 비해서 프라이스가 100배 정도 된다. 그러면은 PE 레이시오가 100이잖아요.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연간 기대되는 성장률이 만약에 50%다. 그러면 100 나누기 50해서 PEG 레이시오는 2.0밖에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PEG 레이시오가 2.0 근처에서 놀면은 바람직한 현상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요, S&P 평균 PEG 레이시오는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그거는 이제 성장주가 아닌 가치주들을 모두 포함한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을 분석을 할 때는 2.0 근처에서 만약에 PEG 레이시오가 형성이 되면 바람직한 숫자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요, 트레일링 PE 레이시오 지난 12개월 동안에 만들어진 프로핏, 어닝을 가지고 프라이스를 평가해 보면 34배가 넘네요. 굉장히 좀 비싼 상황이죠. 어닝에 비해서. 포워드 PE 레이시오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기대되는 수익을 가지고 프라이스를 평가해 보면 36배 정도 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앞으로 12개월 동안 수익이 조금 감소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는 거죠. PEG 레이시오 같은 경우는 2.56. 따라서 전반적으로 구글이 조금 후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네요. 제가 준 점수는요, 구글의 지금 PE 레이시오 그리고 포워드 PE 레이시오 3.2점 줬고요. PEG 레이시오 4점, 마이크로소프트는 2점, 2점, 2점. 그래서 현재 14대 14 동률을 이루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rice to book 아니면 price per book이죠. 그리고 price to sales ratio 두 가지의 레이시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rice to book ratio는 뭐냐면 현재 주식 가격이랑 그리고 book value를 비교해 보면 가격이 몇 배 정도 되느냐를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건데요. 구글 같은 경우는 4.8배, 따라서 지금 북장부에 있는 가치보다, 기업의 가치보다 우리가 판매되는 주식의 가격이 4.8배가 더 높다는 거예요. 굉장히 좀 비싼 편이죠. S&P 500의 평균 price to book ratio는 2.8배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4.8은 좋은 수치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는 없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조금 심할 정도로 높습니다. 13.5. 따라서 기업의 북밸류보다 현재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13.5배나 더 높다는 겁니다. 조금 이 부분은 우리가 신경을 써서 봐야 할 것 같고요. 다음은 price per sales ratio입니다. 매년 우리가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그러면 가격은 몇 배냐? 현재 구글이 만들어내는 매출에 비해서 전체 시가총액은 5.89배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이거 역시도 뭐 그렇게 좋은 수치는 아니네요. Price per Sales 마이크로소프트 보면 11.2% 정도 되네요. 따라서 전반적으로 Price to Book Ratio 그리고 Price to Sales Ratio는 구글이 월등하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는 그래도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준 점수는요, 알파벳 2.2점 그리고 마소 같은 경우는 1.1점 배정했습니다. 18대 16으로 구글이 다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Profitability입니다. 그러면 이 두 기업이 얼마나 많은 이윤을 창출해내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글부터 보시면요, 숫자가 굉장히 좋습니다. 프로핏 마진, 지금 오퍼레이션 마진이 20%, 21%잖아요. S&P 500 평균 프로핏 마진이 얼마냐면요, 10%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10%가 넘으면 좋은 마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20%가 넘는 프로핏 마진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100달러를 벌면 20달러 이상의 프로핏이 생기는 거죠. 굉장한 수치거든요. 그런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33.4%의 프로핏 마진 그리고 오퍼레이팅 마진은 37%가 넘어갑니다. 참고로 이 수치는요, 제가 여러 가지 대기업들의 수치를 봤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를 이길 수 있는 그 프로피터빌리티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숫자를 이길 수 있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숫자는 슈퍼굿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줘야 돼요. 제가 준 점수는요, 그래서 프로핏 마진, 오퍼레이션 마진, 구글은 5점 만점을 줬고요. 마소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나 좋은 점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5점보다 제가 보너스 1점 추가해서 6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측 마음이죠 뭐. 레비뉴 그로스로 넘어갑니다. 매출이 얼마나 신장되어 왔는가를 보면요, 지금 최근 5년 동안 구글의 매출 증가세를 보면 입이 떡 벌어질 정도의 수준입니다. 매년
매년 매출이 22%, 24%, 23%, 18%가 올라가고 있어요. 구글은 구멍가게가 아닙니다. 구글은 지금 전체 시총 총액으로 3, 4위를 다투는 엄청나게 큰 기업이거든요. 그런 기업이 매년 22%, 23%씩 매출이 향상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무지무지하게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실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2016년만 지금 매출이 감소를 했고요. 2017년에 13.4% 성장, 2018년에 15% 성장, 2019년 14% 성장했거든요. 따라서 지금 레미뉴 그로스가 너무나 좋은 상태예요. S&P 500 평균은요 4%도 되지 않습니다. 마켓 전체는 4%도 성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 14%, 15%, 14%씩 매년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매출에서. 하지만 구글이 워낙 월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깨갱해야 되는 상황이죠. 따라서 제가 줄 점수는요. 레비뉴 그로스 10점 만점에 마이크로소프트 7점 배정했고요. 구글은 9점, 거의 최고점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은 그렇게 성장세가 좋은데 넷 인컴은 어느 정도 성장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은 2016년에 23%, 2017년에 마이너스 보였고요. 2018년에 142%, 작년에 12%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요. 2016년에 38%, 2017년에 52%, 2018년에 마이너스였네요, 역시. 그리고 2019년에는 136%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 인컴 같은 경우는 가끔씩 회사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요. 이 이유는 뭐냐면요. 가끔씩 회계 장부를 조정할 리컨실리에이션이라 그러죠. 회계 장부를 조정함으로써 이렇게 마이너스 인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최근에 수치를 보면은 작년에 136% 성장한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더 후한 점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준 점수는요. 마이크로소프트 5점 만점에 5점 받았고요. 구글도 역시 굉장히 좋은 성적이기 때문에 4점을 배정했습니다. 다음은 EPS 그로스입니다. Earning per share growth. Earning per share라는 것은 earning은 프로핏이죠. 한 주당, per share당, 한 주식당 earning이 지금 어느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가, 수익을 얼마나 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안타깝게도 구글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EPS가 성장하지 못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17% 지금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쿼터에 지난 분기에 비교를 하면 35%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역시 지난 분기에 비하면 마이너스인데요. 다행히도 작년 비교를 하면 지금 22.8%나 EPS가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구글이 작년 대비 EPS가 줄어든 이유는요. 구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수익을 광고를 통해서 창출을 하죠. 광고 시장이 지금 전체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크고 작은 회사들이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짐으로써 아무래도 코스트 컨트롤을 굉장히 급격하게 강하게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줄이기 쉬운 게 마케팅 비용입니다. 따라서 광고 수익이 작년 대비해서 17% 정도 떨어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EPS 그로스는요. 마이크로소프트가 4.1점 줬고요. 그리고 구글은 1점 빵점 그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조금 더 앞서 나갑니다. 45대 42, 구글이 조금 더 분발해 주길 바랍니다. 밸런스 시트는 과연 재정 상태가 어떤가, 이 기업의 재정 상태가 내가 장기 투자를 할 만큼 튼튼한가, 우리 같은 장기 투자를 꿈꾸는 그런 투자자들에게는 중요한 종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밸런스 시트 보시면요. 구글 같은 경우는 Debt to Equity Ratio가 0.08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잘못된 숫자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Debt to Equity라는 거는 지금 부채랑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게 더 많은가를 비교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1보다 적으면 에퀴티, 자기 자본이 더 많은 거고 1보다 높으면 부채가 더 많다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근데 여기 보시면 1보다 적은 정도가 아니고 0.08이니까 8%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8%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로핏 마진 레이시오는 미국의 어떤 기업들과 비교해봐도 이런 기업을 찾아볼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요. 어떤 기업의 밸런스 시트를 우리가 들춰봐도
Debt to Equity Ratio가 0.08 나오는 기업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슈퍼굿이에요. 0.08이라는 거는 이 회사는 10년 동안 수입이 없어도 뱅크럽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정말 엄청난 수치입니다. 그리고 Current Ratio라는 거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Current Asset을 Current Liability로 나눈 거죠. Current Asset이라는 거는 1년 내에 내가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 자산을 얘기하는 거고요. Current Liability는 1년 내에 내가 누군가에게 갚아야 되는 부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Current Ratio는 1이 넘으면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게 더 많은 거고 1이 안 되면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가 더 많은 거죠. 여기 보시면 3.66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1년 내에 캐시,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 자금이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부채의 3.7배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역시 엄청난 숫자입니다. 거의 4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 4배가 더 많은 거예요. 부채보다, 갚아야 될 돈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줘야 될 그런 숫자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나쁘지 않습니다. 2.9라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캐시가, 내가 갖고 있는 현금이 내가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그런 부채보다 거의 3배 정도 많은 거잖아요. 엄청나게 좋은 숫자인데 구글이 너무 무시무시한 그런 숫자를 보여주고 있어서 이번 라운드는 밸런스시트는 구글이 가져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4점 제가 배정했고요. 5점 만점에. 구글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보너스 점수 줬었잖아요. 밸런스시트 같은 경우는 구글 같은 밸런스시트를 찾아내긴 어렵기 때문에 역시 보너스 점수 1점 추가해서 6점씩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토탈 스코어는요. 구글이 54점, 마소가 53점으로 구글이 1점 앞서가네요. 굉장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 지금 연구 개발비에 어떤 기업이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 그래프는요. 알파벳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5년 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 개발비에 사용했는가 변화 추세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보시면요. 굉장히 많은 돈을 연구 개발비에 쓰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거의 20 빌리언, 200억 달러죠. 200억 달러라는 돈을 연구 개발비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수치죠. 그런데 알파벳의 그래프를 보시면요. 예전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 비해서 연구 개발비가 현저히 낮았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015년에 들어서 연구 개발비가 비슷해졌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엄청나게 가파른 상승폭을 보이면서 2019년 4쿼터가 넘어가면서 지금 250억 달러 이상 되는 돈을 Research and Development Expense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투자입니다. 우리가 알파벳에 투자를 하면 향후 5년, 10년, 15년, 20년 후에 정말 이 기업이 굉장한 매출과 성장세를 보여주겠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주는 점수는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 5점 만점에 3점 줬고요. 지금 스테디 하니까요. 구글 같은 경우는 최고의 점수 5점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수가 조금 벌어지네요. 지금 알파벳 59점, 마이크로소프트 56점으로 심사가 몇 개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마이크로소프트를 구글이 3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Change in shares outstanding. shares outstanding이라는 거는 몇 개의 주식이 발행이 돼 있냐입니다. 그래서 주식의 개수에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요. 알파벳이 파란색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점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극과 극을 달리고 있죠. 알파벳은 주식의 개수가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최근 몇 년 동안은 지금 변화가 별로 없지만 계속 늘어났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다행히도 멈췄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 주식의 개수가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의 개수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제가 뭐라 그랬죠? 기업 내에서 자사의 주식을 계속 매입해서 소각해버리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를 자사주 매입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것은 주주 환원을 위한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주들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위해서 계속 투자를 해주시고 있으니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주주 환원을 하잖아요. 첫 번째는 배당금을 주죠. 마이크로소프트 한 1% 정도 되는 배당금을 매 쿼터마다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사주 매입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사주를 계속 사들임으로써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죠. 주식의 개수가 떨어지면 왜 주가가 올라가게 되냐면요.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주식의 숫자가 떨어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한 주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자사주 매입은 주가 변동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우리가 줄 수 있는 점수는요. 구글은 1점 주면 될 것 같고요. 마소는 3점 만점에 3점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ROE입니다. Return on Equity. Equity는 자기 자본입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리턴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즉 매니지먼트가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 주로 사용이 됩니다. ROE 구글 같은 경우는요, 지금 18 그리고 17 정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의 규모보다 리턴이 18배, 17배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수치라고 우리가 할 수 있죠. 참고로 S&P 500의 평균 ROE는요 14배 정도 됩니다. 자기 자본의 한 14배 정도 리턴을 만들어내면 평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평균을 웃도는 그런 수치죠. 마이크로소프트 보시면 40배, 지금 S&P 500의 평균이 14배인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배도 넘는 40배의 ROE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ROE 점수 역시 알파벳은 중간 2점 배정을 했고요. 3점 만점에 3점을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져갑니다. 따라서 지금 두 개의 평가 기준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점수가 62대 60이 다시 동률이 됐습니다. 정말 끝까지 손에 땀을 쥐는 그런 경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Sustainability입니다. ESG Risk Rating. ESG Risk Rating 기억하시죠?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이거를 ESG Risk라 그럽니다. 즉 환경적인 영향 그리고 사회적, 규제적인 영향을 얼마나 이 기업이 받느냐. 이런 환경적인 영향, 사회적, 규제적인 영향 때문에 비즈니스를 제대로 해낼 수 없다면 장기 투자하는데 굉장히 제약이 있잖아요. 구글 같은 경우는 지금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ESG 스코어가 30으로 나와 있습니다. 미디엄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도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16밖에 안 됩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환경적, 사회적, 규제적 영향은 굉장히 낮은 것으로, 안전한 것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는 3점, 구글은 2점을 가져가서 지금 단 하나의 평가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을 1점 차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널리스트 레이팅, 그럼 주식 전문가들이, 월가에 있는 어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그들이 예상하는 두 종목,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향후 미래의 가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글부터 보시면요, 지금 레이팅이 대부분 다 좋습니다. 바이. 5개의 투자 회사에서 바이를 줬고요. 나머지는 아웃퍼폼, 오버웨이트, 아웃퍼폼 다 지금 바이 바로미터에 있는 좋은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습니다. 프라이스 타겟 역시 7개의 투자 회사에서 알파벳의 타겟 프라이스를 올려줬습니다. 지금 1800까지 올라간 회사도 있고요. 대부분 1500에서 1600 정도의 좋은 프라이스 타겟 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이몬드 제임스라는 하나의 투자 회사에서만 지금 타겟 프라이스를 1420으로 낮추었네요.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레이팅 같은 경우는 바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의 투자 회사에서 지금 바이를 외치고 있고요. 단 한 개의 회사에서 홀드를 줬네요. 시티그룹입니다. 프라이스 타겟 역시 네 군데에서 올라갔습니다. 215, 235, 250까지 나왔네요. 따라서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모두 굉장히 우리가 긍정적인 어널리스트의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평가 기준까지 포함한 파이널 리절트를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맞짱 대결 최후의 승자는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68대 67로 단 한 점의 스코어 차이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구글을 누르고 오늘 미국 주식 배틀의 승자로 낙점이 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오늘 미국 주식 배틀 끝판왕 구글 그리고 마소의 경기 어떻게 재미있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요, 두 개의 종목 최고다. 그래서 아직 갈 길이 멀다. 지금도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구글과 마소 아직도 투자하면 좋은 리턴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우량주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종목 모두 3박자를 고루 갖췄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즉 프로피터빌리티, 얼마나 이윤을 많이 창출하는가, 그리고 밸런스시트, 재정 상태는 어떤가, 그리고 그로스 레이트, 성장률은 좋은가, 이 3박자를 골고루 갖춘 최고 중에 최고의 두 종목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개인적으로요, 이번 분석으로 좀 더 확신이 생겨서요, 구글하고 마소 모두 추가 매수를 할 계획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경제 전문가도 주식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그런 내용들을 요약해서 조금 더 재미있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